안녕 얘들아. 원래는 이번 주에 코로나19가 끝나고 여러분들 봐야 되는 시기인데 한 주 더 사회적 거리 운동이 연장이 되어서 이번 주 한 주 더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야 될 것 같기는 해. 일단 동영상을 시청하기 쉽지는 않을 거야, 그지? 하지만 우리 이번 주 조금 더 힘내고 수업을 조금 더 진행 좀 해볼게. 자, 오늘은 이제 리딩인데 6문제야, 6문제. 저번 주는 이제 문법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했고 이번 주는 리딩 중심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144번부터 149번까지인데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용상 약간 까다로운 순서로 선생님이 좀 접근을 좀 해볼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배우는 입장이라 문제풀이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스킬은 나중에 해도 괜찮았지만 독해를 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146번 내용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답까지 같이 접근을 좀 해볼게. 자, 첫 줄에 뭐가 나오죠? 자, 봅니다. 여기에 과일을 먹는 동물들이 있어. 이 동물들이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 뭘 파괴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요. 자, 머초는 성숙한 뜻이지만 이 머초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아직 미숙한 거예요. 자,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씨가 나타나죠. 이 씨는 별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씨가 성장해야 돼요. 완전히. 자, 그러면 과일을 먹는 동물들이 이 미숙한 씨를 갖다가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 그러는 거죠?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먼저 따먹어 버리면 이 씨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이 씨가 다시 자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다, 그치? 그러면 끝까지 이 씨가 다 자라기 위해서는 이 과일이 다 익었을 때 먹어줘야만 가능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봅니다. 자, 이런 종류의 씨라는 것은 어떤 씨죠? 아직까지 미숙한 씨예요, 그렇죠? 자, 가봅니다. 이런 종류의 씨를 만들어내는 이 식물들은 그래서 그들이 과일을 다 보호합니다. 뭘 가지고요? 자, 이거 뭐가 합니까? 자, 어떤 독성 물질이 나오죠, 그렇죠? 자, 예를 들면 타닌이 있고요. 두 번째, 다른 화합물이 있겠죠, 그렇죠? 자, 타닌과 혹은 다른 화학 물질과 같은 독성 물질을 가지고 그들의 과일을 보호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겁니까?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독성 물질이라는 표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미숙한 씨를 보호한다. 이 내용이 핵심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미숙한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성 물질을 가지고 이 과일을 보호한다. 그렇죠? 자,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식물이 나오죠. 이 식물은 그 씨를 갖다가 퍼뜨릴 수 있죠.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씨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플럼은 자두죠. 이거는 사과죠, 그렇죠? 자, 자두나 사과 같은 종들은 제공합니다. 자, 이거 뭘 제공하죠? 자, 이 씨들에게 뭘 제공합니까? 자, 일부가 코팅, 화려해요. 이때 럭셔리는 화려한 뜻이고, 자, 우리는 코팅이죠, 그죠? 자, 말 그대로 뭡니까, 여러분들? 자, 에너지 리치 플래시. 이거는 뭐야? 과즙이죠. 자, 과일이니까 살, 즉 살에 해당되는 건 과즙이에요. 그럼 에너지가 풍부한 이 과즙을 갖다 뭡니까? 코팅,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어떻게? 화려하게 이렇게 코팅해서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뭐 하기 위해서죠? attract, 끌어들이기 위해서죠. 누구를? 자, 동물들을 뭐 하려고? 그 씨를 먹도록 유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풍부한 이 과즙을 갖다가 뭡니까? 화려하게 코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공합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자, 과즙이 맛있는데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이 굉장히 밝고 화려해야만 뭡니까? 동물들이 먹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합니다. 자두와 사과와 같은 종들은
그 C에게 화려한 코팅 같은 걸 제공하죠. 이 코팅은 뭐죠, 여러분들? 에너지가 풍부한 가죽으로 이루어진 코팅입니다. 자, 동물들이 그 C를 갖다가 먹도록 유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죠? 자, 간다. 자, 그럼 이제 1번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풀지? 자, 그러면 동물들이 먹었죠? 그럼 그 C는 뭡니까? 천천히 통과하겠죠. 자, through 통과해서 지나가요. 그 동물의 장을 통해서. 장이로부터. 자, 1번은 앞부분에 뭐가 납니까? 동물들을 유인하죠. 그럼 동물들이 먹죠? 그러면 그 동물들의 장을 통과해서 지나가요. 1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C가 뭡니까? 버려집니다. 뭐 하도록? 이런 발화하는 뜻이죠. 자, 발화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싹이 트다는 뜻이에요. 자, 어디서 굉장히 멀리서 싹이 트는 거죠. 뭐로부터요? 자, 부모가 예를 들어서 그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발화하도록. 그러면 이 C는 뭐죠? 원래 그 식물, 즉 모계가 되는 부모가 되는 식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발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멀리 이렇게 벌어진다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략은 어떤 전략입니까? 동물이 먹어서 씨를 갖다 멀리까지 버텨지는 전략이죠, 그죠? 이 전략을 채택하는 식물들은 근데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 그렇죠? 자,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죠?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그죠? 문제가 있는 문제점 볼게요. 자, 씨라는 것은 원래 디벨 뭡니까? 자, 성장을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최종적인 형태까지 가야 되고요. 마지막 최종적인 크기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요? 자, 발화하도록. 어떻게? On its own steam. steam 자체가 뭡니까? 어떤 증기죠, 그렇죠? 증기라서 힘을 가리킵니다. 혼자의 힘. 그래서 혼자 힘으로 발휘할 수 있을 정도까지 최종 형태나 최종 크기로 당연히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럼 C는 뭡니까? 미숙하면 되지 않죠? 그 이야기가 살짝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으로 크기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봅니다. PP는 뭐죠? 얘가 주어가 됩니다. 이런 모든 영양분들 요구되죠. 뭘 위해서? 자, 발화의 초기 단계를 위해서 요구되는 모든 영양분들은 당연히 제공되어져야 되겠죠. 누구로부터? 엄마 식물, 즉 부모의 식물에서 당연히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5번 볼게요. 뭐가 나오죠? 자, 여기 나옵니다. 지시대에서 나오죠. 지시대에서. 자, 여기 보니까 이 독성들이 나와요. 이 독성들, 그치? 독성들인데, 자, 우리가 디스 지시대명사라는 것은 반드시 앞 문장이 이 부분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앞 문장에 독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당연히 주어진 경우 탄닌과 다른 화학 물질과 같은 독성 여기서 언급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지문은 마지막 문장에 독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5번에 답을 하는 게 맞겠죠. 됐죠, 그렇죠? 자, 문제는 조금 심플해서 그렇죠? 내용은 약간 어려운데 문제 풀기는 조금 쉬웠어요. 이런 독성들이 점진적으로 뭐합니까? 브레이크다운, 분해가 되겠죠. 자, 뭐 할 때요? 이 과일이 익어갈 때에 이런 독성들이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그래서 C가 이제는 그 삶을 통해서 여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쯤에 그러면 이 탄닌 성분이 많은데 이 독성 성분이 fade 사라진다. 사라지죠. 사라진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과즙이죠, 그렇죠? 이 과즙이 뭐야? 아주 달콤해집니다. 자, 됐죠, 그렇죠? 자, 문제 해결은 조금 더 수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내용은 노력해서 정리를 좀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을 갖다 체크하시고 나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아, 저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하라고. '좀 쫓아오시면 돼요. 자, 문제는 좀 쉬워졌죠, 그렇죠? 자, 그럼 넘어간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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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자, 다음 그 147번 갈게요. 자, 우리 내용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자, 우리 147번 주어진 문장 분석을 좀 해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죠? 자, 인간의 피부에 관한 얘기죠. 인간 피부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 이제 스트라이크 뭐야? 두드러지는 거야. 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is that 뭐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벌거벗어 있다. 자, 피부 보세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노출가 되다, 그렇지? 네이트가 노출되어야 되십니다. 덮개나 털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이 피부가 기본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되죠, 그렇죠? 자, 이런 방식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달라요. 뭐가 다르죠? 피부는 어떤 편입니까? 대부분의 원 블러드 우리 뭐라 그래요? 온혈이죠, 그렇죠? 자, 온혈 동물 사촌 친척이죠, 그렇죠? 친척. 온혈 동물 친척 중 대부분의 이 온혈 동물 친척과는 상당히 다른데, 예를 들면 새들하고 맹으로는 포유동물이죠. 자, 얘네들의 피부와는 다릅니다. 자, 그럼 아래 부분은 다르져서 어떻게 다른지, 그렇지? How? 그러면 인간의 피부와 이 다른 온혈 동물의 피부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A부터 읽으면 안 되고 반드시 B 시프트를 읽어야 돼요. A부터 주어지는 문장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가봅니다. B부터 갈게요. 자, 여기서는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서치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한 뜻이죠. 얘도 우리 뭘로 봐야 돼요? 일종의 지시 대명사로 봅니다. 그렇죠? 일종의 지시 대명사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런 보호 장치가 부족해서, 자, 우리 주어진 거래 보니까 그런 보호 장치에 대해서는 없어요. 인간은 뭡니까? 이렇게 노출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피부가 다른 포유동물과 다르다고 했다고. 그럼 B부터 나올 수는 없죠. 왜? 그런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에 관한 얘기에서 여기까지는 인간의 피부에 관한 얘기가 끝이 났죠. 그러니까 B가 먼저가 아니라 C가 먼저 제일 나음성이 커요. 그렇지? 가봅니다. 자, 여기 뭐가 나옵니까? 자, 도어스 애니멀. 이런 동물들. 여기 지시어로 나와줘. 지시어. 자, 그럼 볼게요. 자, 첫 문장에 이런 지시어가 나타나는 이런 동물은 어디 있습니까? 앞 문장에 주어져야 되겠죠. 자, 다시 볼게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온혈 친척들. 이 동물을 가리키죠. 자, 그래서 C에 보니까 이런 동물들은 뭘 가리킵니까? 앞부분에서 언급한 온혈 동물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장이 뭡니까? C부터 등장해야 되는 건 알겠죠? 그렇죠? 볼게요. 그럼 이런 동물들의 조상들은 자, 진화시킨다, 발전시킨다. 이때 fine은 미세한 뜻이에요. 자, 그리고 thread는 실과 같은 컵이 덮개. 그죠? 자, 그들의 피부 위에 실과 같은 덮개. 자, 아주 미세하지만 실과 같은 덮개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뭐죠? 깃털이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털입니다. 그죠? 이때 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털은 아주 미세하죠. 그죠? 긴 털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뭐가 된다면 다른 동물을 보호하게 되는 보호 장치가 되겠죠. 깃털과 털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자, 열 교환을 갖다가 뭡니까?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죠? 깃털, 털은 열 교환을 갖다가 조절합니다. 하고요. 자, 두 번째 도와줍니다. 뭐 하도록? 자, 도와줍니다. 자, 수분 손실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자, 얘는 뭡니까? 기계적인 손상인데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 마찰이죠. 그렇죠? 외부와 마찰을 통해서 다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 뭡니까?
자, 외부적으로 마찰로 인한 손상입니다. 그죠? 이것을 막아주는데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비틀과 털은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B에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 기능 보호장치. 뭐가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거죠. 그죠? 딱 봤을 때 순서는 뭐가 됩니까? B로 당연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죠? 뭐 가지고 풀었습니까? 지금까지? 지시어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죠? 순서 문제, 사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지시어를 잘 찾는 습관만 있어도 어느 정도 문제가 많이 해결돼요. 자, 그럼 이어서 갈게요. 동물들은 깃털과 털이 있어서 자, 열 교환을 조절해주고요. 수분 손실, 그 다음에 기계적 손상을 막아준다 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런데 그런 보호 장치가 부족한 이 인간의 피부는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언더는 겪다 뜻이에요. 자, 수많은 구조적인 변화를 갖다가 겪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줬습니까? 그것에 자, 스트렝스는 어떤 힘, 강점을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 뭔가 보건력이죠. 자, 다치면 원래 상태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능력이 뭐죠? 보건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피부한테 어떤 힘을 주고요, 보건력을 주고요, 그리고 어떤 민감성을 줍니다. 왜?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피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피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벗거나 그것은 뭡니까? 놀라운 훌륭한 일을 해냅니다. 그렇죠? 그럼 놀라운 훌륭한 일을 앞부분 A에서 당연히 설명해야 되겠죠? 한번 가볼게요. 자, 예를 들면 피부의 훌륭한 일이 나겠죠, 그렇죠? 우리 피부는 달아 없어지잖아요. 자, 좋은 뜻이에요, 그렇죠? 일단 달아지진 않아요. 그 다음 튀어나오면 찢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뭡니까? 이렇게 안에 있는 액체나 피가 튀어나오도록 누수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 갑자기 누수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물풍선처럼 피가 쭉쭉 늘어나거나 확대되지도 않아요. 뭐 할 때요?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욕실에 앉아있을 때, 즉 목욕할 때도 물풍선처럼 우리 피가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죠. 자, 우리 인간의 피부의 장점이죠. 당연히 그러면 A는 뭡니까, 여러분들? B와 연결되겠죠. 이렇게. 자, 순서는 CBA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충분히 이제 해결 가능해요. 오케이. 자, 다음은 이제 148번으로 가볼게요. 148번. 자, 갑니다. 자, 148번 볼게요. 자, 몇 년 동안 코코라고 불리는 고릴라가 있어요. 자, 얘는 연구원들과 컨버스, 대화를 해옵니다. 자, 어떻게 하죠? 자, 수화예요. 실제로 말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인 랭귀지, 수화로 연구원들과 대화를 해왔습니다. 수화죠, 그렇지? 오케이. 자, 우리가 언어적으로 손짓과 발짓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거 수화죠, 그렇죠? 자, 수화를 가지고 연구원들과 대화를 시작해왔습니다. 볼게요. 자, B부터 있습니다. 자, 지시어를 찾으셔야 돼요. 자, 지시어 볼게요.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죠? 자, 이런 연구원들, 얘가 나타나고요. C를 보니까 이런 단어들과 이런 개념들. 자, 우리 주어진 문장에 이런 단어들, 이런 개념들이 없습니다. 앞에 뭐가 있었죠? 여기 뭐가 나와요? 연구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주어진 문장에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C보다는 뭐야? B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내용 중심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이 연구원들은 실제로 데니아를 믿게 됩니다. 자, 이 코코라는 고릴라와 대화를 해보니
보여주다. 리뷰는 보여주다, 드러낸다 뜻이죠. 드러낸다. 첫 번째 뭘 보여주죠? 아, 이 코코라는 고릴라도 지능이 있구나. 두 번째 뭐가 있죠? 의식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지. 자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페어는 경줄만 하다. 비교하는 거지. 자, 뭐와 이때 대해서 뭘 말합니까? 앞에 나와 있던 지능, 의식, 자의식, 자 이런 것과 경줄만 하다. 자, 몇 살짜리 볼게요. 4살에서 5살 정도의 인간의 지능, 인간의 의식과 뭐야? 경줄만 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코코라는 고릴라가 인간과 수화를 해보니까 4살에서 한 5살 정도의 지능과 의식과 자기 인식을 보여주더라. 됐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갈게요. 근데 이런 연구원들은 인간의 능력상 한 4살에서 5살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은 maintain 뭐죠? 이것도 주장하지. 뭐라 주장합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그 고릴라는 단순히 뭐다? 모방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것이야. 자, 그 선생님을 그냥 단지 모방을 따라했을 뿐이야. 그럼 얘는 인간의 지능이 있다 뜻이고 얘는 그냥 지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런 단어는 이런 개념들, 이런 단어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글이 뭡니까? A로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자, A의 첫 글자가 보니까 얘는 뭡니까? 어떤 논란이나 논쟁을 말해요. 그죠? 그럼 컨트라버시한 논쟁, 논란이 어떤 논란입니까? 자, 우리가 좀 전에 했었던 B를 볼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다. 어떤 연구원들은 원민원들 인간의 지능이 없고 모방만 할 뿐이야. 이게 바로 뭐냐?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B 다음에는 A가 나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이렇게. 자, 가봅니다. 그러면 이 논란이 끝이 납니다. 논란이 끝이 났다는 것은 아까 둘 중 하나의 결과가 났다는 뜻이죠. 가볼게요. 무슨 얘기지? 자, 코코의 애완동물 친구인 이 고양이가 죽었을 때 이 논란이 종식되어 끝났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코코가 대리아를 사인, 즉 수화로 이렇게 드러냈다는 뜻이죠. 그건 뭡니까? 수화의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치? 자, 여기서 뭡니까? 그 수화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가볼게요. 뭐라 얘기하는지. 자, 그는 고양이를 깨울 수 없어. 나는 고양이를 깨울 수 없어. 라고 수화를 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갈게요. 그 다음,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고, 그 다음, 플레이 뭡니까? 놀지도 않았어. 라고 수화를 갖다가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녀를 굉장히 슬프게 만들었어. 라고 이렇게 수화를 한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뭡니까? 그러면 그녀는 고양이를 깨울 수 없었어. 그래서 이 고양이는 움직이지도 않고 놀지도 않았어. 세 번째, 얘가 슬프게 만들었어. 자, 그녀는 뭐처럼 보입니까? 우울한 것처럼 보였다. 되죠? 그렇죠? 이렇게 사인 랭귀지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뭐가 합니까? 자, 사인 랭귀지가 가능하다. 그렇죠? 됐나요? 자, 볼게요. 그럼 여기서 볼게. 얘도 뭐야? 적어도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이 수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자, 나머지 시간 볼게요. 무슨 얘기지? 자, 이때 보니까 이제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단어들과 이런 개념, 어떤 개념입니까? 애완동물이 움직이잖아. 깨웠더니 움직이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게 나를 슬프게 만들었어. 이 개념이죠. 이런 단어를 가리키는 거야. 근데 볼게요. 자, 근데 이전에는 그녀가 경험도 해보지 못했던 개념들이고요.
난 그녀에게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던 개념들입니다. 이보세요. 배운 적도 없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단어와 이런 개념을 사용했던 뜻이 그게 뭡니까? 슬퍼요. 내 친구 고양이가 죽어서 고양이가 움직이서 놀잖아. 이 표현은 뭡니까? 한 번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이 없는 개념을 썼다는 거죠. 그럼 지능이 뭡니까? 지능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거죠. 자, presence 보여주고 있다. 이게 뭐가 나오죠? 나뭇잎 A, what, 벌써 A뿐만 아니라 B도. 그렇죠? 자, 첫 번째 뭘 보여줍니까? presence가 나오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번도 배워본 적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단어와 이런 개념들을 보여준다는 것은 뭡니까? 지능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도 갖고 있다? 의식적인 자기 인식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뜻이에요? 자, 뭘 할 수 있는 거죠? 창의적인 사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분들? 즉, 감정의 대화도 할 수 있다. 됐나요? 자, 지능은 물론이고 자기 의식도 합니다. 즉, 첫 번째,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자아 의식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뭐도 갖고 있습니까? 감정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고릴라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 즉 5살에 맞는 지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되죠? B, A, C. 뭐 순서대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됐나요? 자, 됐죠? 오케이. 자, 나머지 문제는 조금 빨리 돌아와서,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문제 풀이 중심으로 갈게요. 자, 이거는 내용상 어렵지가 않으니까 문제 풀이 중심으로 해석할게요. 갈게요. 자. 자, 144번. 자, 이거는 문제 풀이 중심으로 갑니다. 자, 실제로 우리는 자, 직장에서 어떤 보상이 있죠. 자,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인센티브의 형태로, 두 번째는 보너스의 형태로, 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상품권이에요. 그죠? 자, 기타 등등 이런 형태로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보상을 받아요. 그죠? 어디에서? 직장에서요. 근데 종종 이 보상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네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직장이죠. 그리고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건 먼저 갈게요. B부터 갑니다. 자, B부터 보니까 뭐가 나오죠? 여기에 더가 나와요. 여기서 더라는 것은 뭡니까? 이 근로자 종업원을 이미 알려져 있고 어떤 종업인지 알 때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직장인지 아직까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모르니까 C부터 먼저 넘어가는 거예요. 얘부터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뭐가 등장하면 우리 처음으로 등장할 때는 더가 아니라 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때 리테일 스토어인데 소매상이죠. 근데 만약에 한번 언급하고 난 이는 그때부터 뭡니까? The owner 이런 표현을 쓰겠죠. 그죠? 혹은 the store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처음으로 등장할 때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어라는 명칭을 안 씁니다. 자, 한 소매상 주인이 결심합니다. 주기로. 추수감사절 칠면조를 제공하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직원들. 자, 여기 보니까 직원인데 모든 직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직원들은. 자, 뭘로 씁니까? 그들 직업에 대한, 그들 일에 대한 감사로서. and 그리고 격려로서. 앞으로 다가올 그 휴일, 즉 추수감사절에 대한 격려로서 모든 직원들에게 칠면조를 제공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죠, 그죠? 그것은 첫 번째였습니다. 그죠, 그죠? 자, B 갈게요. B 가니까 뭡니까? 놀랍죠, 당연히. 처음이었어요. 왜 놀라는 거죠? 처음이니까, 그죠? 이 직원들이 이때 지금 어떤 얘 직원이죠, 그죠?
한번 언급을 할 수 있다고 뭡니까? 당연히 덜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직원들은 놀라고요. 감사해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크레디트 감사. 자, 개인적인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 좋은 역할을 해줬잖아요. 자, 근데 그 주인은 뭡니까? 이 몸짓을, 즉, 이 몸짓을 이런 표시죠. 선물을 준 거죠. 이 행위를 다시 반복합니다. 팔로우 이면 다음 행위도. 자, 여기 only to는 해석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only to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결국 발견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약간 불쾌합니다. 여기서도 무엇이냐? 부정적으로 흘러가요. 그렇죠?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으로 흘러가요. 왜 불쾌했죠? 그 칠면조가 이전보다는 더 크지 않아서. 그럼 크지 않다는 것은 비슷하면 좀 작을 수도 있었겠죠. 불만을 표시합니다. 공짜로 선물 준대 불구하고. 그죠? 자,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C, C죠. 그죠? 자, 그 다음 A 갑니다. 자, 그리고 자, 두 시즌이 지나가죠. 두 시즌이 지나갈 때 이제 이 7년전 뭐가 되죠? 문제가 되는 건 어떤 문제입니까? 이때는 사기죠, 사기. 경련입니다, 경련. 즉, 사기 진짜, 즉 경려상의 문제가 돼요. 오히려 공짜로 준 게 문제가 되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그 주인은 대체합니다. 리플레이스 A가 되죠, 그죠? A를 들어가죠. 그 프로그램, 즉 칠면조라는 프로그램을 보너스, 즉 돈으로 대체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측을 했던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만족이라는 것은 뭘로 바뀝니까?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좋지만 그 똑같은 행위가 만족스러운 행위가 반복되면 주지 않은 만큼 못하죠. 불쾌감으로 바뀐다. 이런 뜻이 되죠.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오케이? 됐나? 그렇지. 자, 용주 이렇게 해갈게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45번 봅니다. 자, 145번은 여기 이제 삽입 문제예요. 그죠? 삽입 문제에 주어진 걸 보니까 이제 A가 나와요. allows 뭡니까? 자, 서로에게 알려줬듯이 어떤 뭔가를 알려주다는 뜻인데, 자, 보통 우리 allows는 어떤 경계나 위험을 알려주는 점 볼게요. 위험에 대해서 서로에게 알려줍니다. and 그리고 아프거나 상처 입은 동료들에게 뭡니까? 어떤 보살핌을 제공하죠. 자, 무슨 얘기죠? 자, 위험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주고요. 그리고 자, 케어도 해줍니다. 됐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많은 동물들은 실제로 그냥 혼자가 아닙니다. 자, 그들은 발견하게 되고요. 혹은 자연이 그들을 위해서 찾아줍니다. 저 발견해줬죠. 뭐라고요? 같이 살고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 세상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 볼게요. 여기서는 핵심은 뭐가 되면 이해가 되죠. 자, 잘 보세요. 이 문장입니다. 같이 살고 같이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많은 사람들 세상을 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계속 얘기해보지.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만약에 한 동물이, 이때는 어리니까 한 마리를 가르쳐서 한 동물이 혼자서, 뭐지? 스스로 혼자서 어떤 사냥감을 갖다가 사냥하게 되면 그것은 오로지 잡고 죽일 수 있고 먹을 수 있어. 동물인데 이 동물은 어떠면 그 자신보다는 훨씬 더 작은 동물. 왜? 혼자서 사냥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자신보다는 작은 걸 사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동물은 밴드 쪽에서 무리를 이루어요. 한 그룹으로 함께 무리를 잇게 되면 그들을 만나 잡을 수 있고 죽일 수 있겠죠. 자, 그들 자신보다 훨씬 큰 것을. 자, 뭐가 도움됩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도움되죠? 그죠? 자, 큰 동물을 사냥하네.
같이 있을 때 첫 번째 장점 뭐죠? 큰 동물 사냥 가능하죠. 그죠? 됐나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봅니다. 한 무리의 늑대들이 말이죠. 본인보다 커요. 죽일 수 있죠. 이것은 뭡니까? 그 그룹을 아주 잘 먹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됐죠? 그렇죠? 봅니다. 따라서 이거 뭐가 되는지 볼게요. 만약에 혼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함께 만약에 일을 한다면 똑같은 이 숲에 똑같은 동물에게 이용 가능한 더 많은 음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볼게요.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그 큰 동물 사냥 더 많은 음식이 있다. 되겠죠? 지금까지 뭐 해라는 얘기입니까? 같이 행동을 했을 때 장점이 뭐죠? 큰 동물 사냥에서 음식거리가 많다는 뜻이죠. 가볼게요.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나옵니까? 디아라. 협력에 대한 또 다른 문제. 이때까지 뭐 합니까? 협력이라고 붙여버리면 얘가 이제 핵심으로 되는 거죠. 자, 뭡니까? 이게 협력이에요. 협력. 그죠? 그럼 협력의 또 다른 이점인데, 그럼 협력의 장점이 1번, 2번, 3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메이팅, 짝짓기, 번식이죠. 번식이 더 쉬워진다. 그 다음에 이게 볼게요. 세 번째. 번식이 보이죠. 그럼 우리 뭡니까? 위험 신호를 해주고 서로 보살펴준다. 어디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죠? 첫 번째가 지금 여기까지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뭐 해보라는 얘기죠? 움직여라는 얘기죠. 짝짓기죠. 그럼 다음은 당연히 어디 해야 돼요? 5분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 뭡니까? 1번, 2번, 3번.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협력의 장점이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죠? 충분히.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해석할게요. 짝짓기와 번식이 더 쉬워집니다. 만약에 이 동물이 그룹 형태로 살아간다면 뭐보다는 멀리 떨어져서 혼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 요거 이해되시고 좀 문제 풀게요. 자, 됐나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자, 149는 힌트가 있습니다. 무엇이죠?